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전기문이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실존했던 인물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전기문은 본받을 만한 인물을 제시해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주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인가요? 또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존경하는 분을 5고개로 인물 퀴즈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첫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둘째,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셋째, 의사시험에 합격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넷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다섯째,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슈바이처이지요. 오늘은 부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자라면 어떤 생활을 할 것 같나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살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나요? 김만덕 이야기를 읽고 어떤 선택을 할지 얘기해볼까요? 전기문을 읽을 때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밑줄을 치며 글을 읽어보세요. 1739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만덕과 당시 사람들은 심한 흉년과 전염병에 시달린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되찾기 위해 삿도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양민의 신분을 찾은 김만덕이 제주도 포구에 객주집을 열었다는 것과 육지의 물건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할 때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는 원칙 3가지에도요. 192쪽과 193쪽에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 흉년이 계속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태풍이 몰려와서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도 임금은 제주도에 곡식 2만석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태풍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시대 상황이 드러난 곳에 밑줄을 그었어요. 흉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되라고 말하는 부분과 제주도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부분, 사들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부분에 표시하였어요. 김만덕은 돈이 많다고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부분과요.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잘 마무리해볼까요?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부분과 당시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던 규범을 깼다는 시대 상황이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과 금강산 구경을 말하는 부분에 표시하였고요. 제주도로 다시 돌아온 김만덕이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고 살았다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가치관은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인데요. 김만덕의 가치관은 무엇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나요? 시대 상황이나 인물이 한 일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어요. 장사 원칙은 무엇인가요? 적게 남기고 많이 팔기, 적당한 가격에 물건 사고 팔기, 신용을 지키고 거래하기입니다. 제주도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김만덕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들여 곡식을 사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김만덕을 읽고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인물이 살던 때와 오늘날을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역사적 특성이나 사회적 풍토를 떠올리면 좋아요. 네, 좋아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신분차별이 있었어요. 김만덕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인물이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김만덕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재산을 들여 곡식을 사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세요. 절약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전 재산을 들여 곡식을 사온 행동으로 보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정조 임금이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큰 기부를 하는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김만덕이 처했던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라면 재산을 전부 내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만덕처럼 남에게 봉사할 것 같아요.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 한일 말과 행동입니다. 김만덕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무엇이 있나요? 제주도의 오랜 규범을 깬 것으로 보아 도전하는 가치관을 지닌 것 같아요. 전기문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고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한일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 잘 정리해 봅시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고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김만덕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시대 상황과 인물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인물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여 평가하거나 자신이 본받고 싶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기문을 찾아 읽고 독서 기록장이나 배운 공책의 전기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간단히 정리하여 써봅시다. 오늘 공부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